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공정증서,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제 원인이 되는 그 공정증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채권 그 원인 서류로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경우에 공정증서를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금전거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통상적인데, 이 공정증서를 이제 주고받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아주 상당히 실무적으로 제가 이제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되는 공정증서의 그 채권 출신에 관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채권자와 이제 채무자 사이에 이제 금전거래가 이제 있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이제 돈을 융통을 이제 하는 경우에 뭐 차용증을 쓴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융통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용증은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강제 집행력은 없기 때문에 그보다 이제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서류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이제 공정증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아시겠지만은 공증인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법원에 재판 과정이 없이 바로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이제 주어지는 강제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바로 뭐 압류라든가 이런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채무자가 만약에 이제 변제를 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강제 집행을 이제 하는 경우에 과연 이 채권이 회수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무에서 이 공정증서를 이제 만약에 그 채권자가 의뢰를 하실 경우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된 이후에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그 변제기일이 이제 지난 이후에 채무자가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이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언제 또 다시 변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또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짜에까지 이제 변제를 하겠다라고 공정증서에 분명히 기재가 돼 있는데 그 날짜에 이제 변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때 이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다시 또 변제 기일을 연장을 해서 언제까지 또 주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자를 조금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제 기일을 다시 또 연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제 기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년씩 이렇게 또 뭐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정증서에 원래 그 원 변제 기일보다는 훨씬 더 늦춰져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국에 가서는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채권 출신을 의뢰를 했을 때에는 이미 채무자가 거의 뭐 이제 변제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제 늦어버리는 거죠. 뭐 채권이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 시기에 그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라든가 채무자의 어떤 신용 상태라든가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다른 채무의 유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보지를 않고 단순히 채무자가 이제 써주는 그런 이제 공정증서만을 신뢰를 하고 내가 변제를 못하면은 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도 좋다라는 이런 공정증서만을 신뢰를 하고 돈을 이렇게 차용을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에는 결국에는 돈을 떼이는 경우밖에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그 공정증서에 그 부여되어져 있는 이런 강제집행 능력은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어야 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그 사건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즉 변제를 이제 못하게 됐을 경우에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면은 채권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뢰하신 채권자뿐만이 아니고 뭐 은행도 채권자로 나타나고, 뭐 그다음에 뭐 국채, 그 국세 있죠, 세금, 뭐 세금도 채권자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뭐 다른 개인 채권자도 채권자로 나타나고, 채무자는 다중 채무자로 이제 그 전락이 돼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한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채권 자체가 변제 기일이 닥쳤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늦춘다. 그럴 때는 그 약속을 미루지를 마시고 바로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한다든가 채권 추심 절차에 착수를 하는 게 그나마 내 채권을 빨리 구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채무자의 뭐 형편을 좀 봐주기 위해서 조금 더 뭐 늦춘다든가 또 기일을 연장을 해준다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서둘러서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은 그만큼 채무자의 변제 자력은 줄어들 뿐이에요. 나만이 손해를 볼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그 채무자의 형편이라든가 뭐 신용 상태라든가 재산 유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고 돈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연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변제 기일이 지났는데 또 불구하고 또 다시 거기에다 대고 또 연장을 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옳지 못한 그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공정증서를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근데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만약에 변제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체 없이 변제 기일이 지났다고 한다면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채권 추심 행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바로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산 유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조사하는 기관은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신용정보 회사에서만이 이제 그런 거를 조사를 하고 뭐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 회사에 하고 이제 그 상의를 하셔서 채권 추심 행위를 진행하는 게 돈을 떼이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너무 신뢰를 하지는 마세요. 잘못하면 굉장히 거의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공정증서 자칫 잘못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러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신 채권자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변제 기일이 만약에 닥쳤는데도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즉시 채권 추심에 임하시는 게 정답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팀장입니다.